안녕하세요. 디케소리 TV의 이진아입니다.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오늘은 그 김관진 장관하고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 그 다음에 김태호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이 세 분의 사이버 댓글 관련 재판이 있어요. 이 건은 주로 그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 그 사이버 댓글 부대 했다고 해서 다분히 뭐 이명박 대통령을 노리는 그런 재판인데, 이게 2017년도 말쯤에 11월 달쯤에 그 김관진 장관을 구속하려고 했다가 구속 수감했다가 이제 며칠 만에 풀어줬죠. 풀어주고 지금 세 분이 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 내용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서 군 사이버 사령부에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재판에서도 보면 사실 뭐 이 사이버 부대라고 해서 여론을 뭐 이 좌파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의 야당 정치인들이나 이 댓글 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이버 댓글보다도 이거를 여론을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서 한 건데, 당시에 문제된 게 뭐 천안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주 그 해군 기지라든가 이런 거, 또 뭐 FTA 이런 거에 대해서 댓글을 달고 이 관련 부서에다가 보고를 했다고 한 건데, 이것이 문제가 돼갖고 실제로 그 김관진 장관하고 같이 일했던 분들이 지금 그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 그 다음에 산하 심리전단 이태하 단장, 이분들이 실형을 받고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도 보니까 아마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증인들이 나왔는데, 이 김태호 판사가 각 증인들한테 이렇게 관련이 돼 있나, 당신들이 530당 근무할 때 형사처벌 받은 게 있나, 이런 거 이렇게 묻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검색해 보니까 옥도경 씨는 뭐 신문에서 보고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벌써 이분들이 이거 가지고 실형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이 세 분 받고 있는 재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굉장히 악의적인 뭐 재판이죠. 이명박 대통령 재판에서 이 사이버 댓글 부대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건 모르겠어요. 이명박 대통령 재판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뭐 그 이후로 이제 그 김관진 장관님께서 국방부 장관 하셨다가 또 박 대통령 시절에 안보실장까지 했기 때문에 다분히 의도적으로 노리고 있는 거겠죠. 뭐 또 그분이 가지고 있던 국방의 경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좌파들이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재판에 김민석 그 대변인, 그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 국방부 대변인이 나오는데, 이분이 우리가 굉장히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이 그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한 5개월 3년 정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굉장히 오래된 가장 오래 그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이 뭐 중앙일보에 있다가 2016년도 1월 달에 그만두면서 1월 말쯤에 그만두면서 다시 중앙일보로 가서 지금 중앙일보에서 국방 관련 그 담당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 사이버 댓글 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제가 그렇죠. 먼저 이제 제가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여전히 천재인 이 검사가 신문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보다가 제대로 되진 않았어요. 이 부분까지는 너무 전문적인 거고 제가 알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법원 분위기를 보러 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국방부 거의 처음에 들어갔네.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조사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조사받은 거를 먼저 보여주고 이 사람이 받은 게 맞나 이제 확인을 하는 장면이라 이제 그걸 쭉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를 했는지 이런 거 묻고 나서, 그러면서 국방부 대변인을 할 때 뭐 일을 어떻게 했나 이렇게 묻고 있었는데,
보통 이제 7시 30분에 조창 간담회가 있으면 참석을 하고, 보고는 뭐 장관, 차관, 뭐 합참, 장차관 하는데 등등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정부 사업은 전 부처에서 홍보를 한다. 특히 뭐 4대강 살리기, 요거 이제 좌파들이 굉장히 노리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대강 살리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게 이론점을 많이 이제 홍보를 했겠죠. 여기서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천재인이가 그럼 FTA도 홍보를 했나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아마 요 부서 국방부에서는 FTA는 관심이 없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기억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데 천재는 계속 물어 좀 됐긴 했었어요. 그러면서 SNS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했나 그 FTA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건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질문하는데 별로 듣진 않고 뭐 저도 뭐 카톡이나 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한참 되니까 천재니까 엄청 막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한테 맞는 대답이 안 나오면 이제 난리를 치는 건데 천재니까 아주 인성이 아주 못돼 먹었어요. 뭐 이재수 사령관을 몰아붙인 것처럼 이 법정에서도 몇 번 봤지만 아주 인간이 아주 못돼 먹었어요. 물론 나이가 뭐 38 오래됐으니까 39이 됐는지 모르지만 나이도 뭐 어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인성이 아주 못돼 먹었어요. 그 신문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몰아붙이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있다가 좀 큰 소리로 또 시작했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또 앞에 있는 또 염 동지가 또 좀 성질 난다고 또 이렇게 정말 짜증 난다고 이런 얘기를 조금 들리게 했는데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듣다 못해 이제 판사가 금사님 흥분하지 마시고 그 판사가 김태엽이라는 판사인데 이 사람은 진짜 뭐 대체로 판사들이 전부 다 위험이라는 건 누구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장난스러운 그런 표정으로 금사님 흥분은 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은 좀 말하는 것도 좀 시골스럽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또 이제 이 증인한테 뭐 쭉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여론 환기시키는 걸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뭐 이렇게 검토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물으니까 조금 자기가 정리를 해주긴 했었어요. 이제 옥신각신하고 그러니까 천재니가 좀 짜증이 나갖고 막 몰아붙이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팀 장관에게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뭐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제가 확실하긴 잘 모르겠네. 그러면서 그럼 이제 보고서를 그런 걸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안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SC 계획 사업에 대해서 천안함이라든가 이런 거 그 안보 관련해서는 대체로 사이버 사령부에서 보고서를 올리고 여론을 하기 위한 이런 뭐 대책 회의를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제대로 듣진 않았지만 하여튼 천자인이가 엄청 몰아붙이는 이제 장면을 보고 이제 판사가 이제 중재를 좀 하고 나서 신문은 끝났어요. 오래 걸리진 않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김관진 장관 변호사가 신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2014년까지 장관 그만두기까지 대변인을 했었죠.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관진 장관이 누구를 엇박지른다든가 뭐 이렇게 하진 않았느냐 대체로 합리적 그로 이렇게 하면서 받아주지 않았냐 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 김관진 장관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했고 합리적이면 받아주었고 그리고 이제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를 할 때 굉장히 잘 많이 듣는 타입이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물론 김관진 장관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부드럽고 이 사람이 합리적이라는 것 때문에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또 박 대통령하고도 안보실장 하면서도 좀 잘 맞았겠죠. 재판장에서 봤을 때도 이분의 성품이 굉장히 훌륭한 타입이에요. 굉장히 조용하면서 뭐 우리가 봤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을 좀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도 한 30분 정도 신문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임간빈 변호사가 신문을 했고 4대강 살리기 홍보도 했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대변인 되기 전에 잘 모르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갔고 그 이제 신문이 이제 김태호
김태호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거라 이분은 이제 신문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이분이 신문이 끝나고 나서 판사한테 좀 시간을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증인으로 한마디 하고 싶다고, 시간을 주면 한마디를 하겠다 이러니까 김태호 판사가 좀 사람이 좋기는 해요. 좀 그 건의는 판사로서 위험이나 건의는 없어서 그렇지 사람이 뭐 허허대면서 사람 좀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요즘 사태를 보면서 느낀 점이다. 그러면서 옛날 그리스 시대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아테네가 마지막 이긴 전쟁이고 대성을 한 전쟁이었었다. 그랬는데 그 싸움 전투에서 병사들이 바다에 빠진 것을 구하지를 못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장병들을 구하지 못한 그 장병들의 부모들이 왜 안 그러냐고 난리가 났고 이 사람들을 장군들을 법정에다 세웠어요. 그래서 8명을 처형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스파르타가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판단을 못했었다. 그리고 서로 눈치를 보고 지휘관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옛날을 해 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당연히 지금 군에서 사이버 부대든 뭐든 지금 우리나라가 나눠져 있으면서 이 북한에 대한 그 심리전, 사이버 심리전을 해서 이겨야 될 텐데, 아니 좌파들이 하는 말을 아무거나 거짓말이나 퍼뜨리고 국방에 위험을 주는 이런 말을 퍼뜨리는 거를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군대든 어디든 뭐 국정원이든 이거 댓글을 달든 뭘 하든 이거 여론을 환기시키고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걸 좀 잘못됐다고 재판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장군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당시에 했던 댓글 담글을 지금 잘못됐다고 재판에 붙이는 이게 잘한 거냐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서 옛날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그분이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고 그 다음에 결국 백의 정권 하면서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백의 정권 하면서 싸움을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지금은 상황을 보고 지금 법과 규율 당신들이 지금 좌파들이 법과 규율을 따지면서 재판하고 있는 거지만 이게 잘한 거냐 뭐 제가 이거는 좀 과정에 사는 얘기지만 법과 규율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지금 사회가 불안정하고 법과 규율을 이에 충성하는 이런 상황이 그러면서 굉장히 미끄러운 비탈길을 걷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었죠. 지금 상황을 보고 그 당시 했던 걸 갖다가 그 당시 했던 거를 지금 잣대로서 재판받는 게 맞냐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단어라든가 전체적인 문장은 세게 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저희는 다 알잖아요. 지금 국방부나 국정원에서 했던 사람들, 사이버 부대 댓글 다는 사람들 전부 다 구속되고 재판받고 있어요. 2시에 이명박 대통령 재판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잠깐 가봤어요. 그랬는데 근소준 증인인가? 이분이 안 나왔어요. 지금 대체로 이명박 대통령 재판에 증인들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집사로 있었던 김백준인가 뭐 이 사람도 증인 신청했는데 이 사람은 지난번에 자기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냄새가 나잖아요. 이 사람 검찰하고 플리바겐 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죠. 그랬는데 이 사람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근데 이제 오늘 한 사람이 증인으로 부른 사람이 연락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증인들이 연락이 안 돼서 뭐 소환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김백준 씨도 증인으로 돼 있으니까 변호사들 보고 대체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변호인들이 전부 다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변호인 측 보고 김백준 씨한테도 연락을 해봐라.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재판 받고 있기 때문에 연락은 안 되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끝났고 이제 4시에 증인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증인이 나오니까 확인되는 대로 뭐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또 그 김관진 장관 재판에 왔더니 조금 늦어갖고 또 이제 두 번째 재판 그 증인을 나온 사람 이름이나 요건 듣지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얼굴은 보진 못했는데 판사가 그 오상궁 근무하면서 형사처벌 받은 건 없냐, 그러면서 사령부에서 경고 받은 건 없나 이제 이렇게 물으면서 선서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하고 자리에 앉으시죠. 이렇게 좀 장난하듯이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증인 이제 검사가 묻고, 그러니까 국군 사이버 530단에서 근무를 했고 정보부대에서 인터넷상의 국방안보상 관련된 뉴스를 모아서 댓글 분석하고 그 다음에 매일 사이버 보고서를 작성했다. 대응 작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 중간에 이제 검사가 묻고 답하는 그런 건데 제가 조금 그냥 정리를 했네요. 그래서 매일 대응 작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국방부를 응원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자료를 분석해서 530 단장에게 보고를 했고, 올리면 이제 작전이 내려오고 다시 메모를 보고 작전 뭐 또 세우고 이제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을 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뭐 새벽에 또 이제 검사가 물었어요. 새벽에 작전하는 거 보고서를 올리나요? 뭐 이렇게 내려오나요?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 답장을 하고 이태하 단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근데 이태하 단장이 그 옥도경 사령관하고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거죠. 그 사이버 댓글 대응했다고. 예. 그랬는데 그 검사가 천천히가 묻는 것 중에 그렇게 이제 그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야당 정치인들이 올린 글이나 여기도 댓글을 달았다는 거냐 이렇게 묻는 게 있었는데, 야당 정치인들도 얼마나 못돼 먹었어요.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엉터리를 올리면 거기다가 뭐 그게 민간인으로 하든 뭘 하든 뭐 댓글을 달고 올려야 되는 게 당연한데, 천전이가 그 처음에 나왔던 김민석 대변인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몰아붙였어요. 그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했다는 듯이 그분들의 댓글에 대해서 그렇게 댓글을 달면서 괴롭혔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으니까 말이 오가면서 말이 이제 좀 말이 이제 옥신각신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었죠. 천전이나 지금 검찰이 하는 게 그 정치인이 탄압 이렇게 하는 거고, 2012년도 대선 총선 때 그 이제 야당 정치인들을 덜 당선하고 여당에 유리하게 하려고 했다는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가면서 하는 재판이 이 사이버 댓글 관련인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번째 나온 증인한테도 한미 FTA에서도 보고를 받고 했냐, 뭐, 이 작전을 받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기억은 안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G20, 요거는 제가 잘 모르니까 뭐 G20에 대해서 보고 작전을 지시를 받았나 이렇게 묻고, 뭐 이제 반값 등록비 이런 거 전체적인 국정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야당이나 좌파들이 올린 그 잘못된 정보를 올리는 거, 또 정부 시책에 반하는 그런 말들이 오간 것에 대해서 사이버 댓글보가 대처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잘못됐다고 자기는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반값 등록비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작전을 했다, 이런 것도 이제 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오후에도 그 재판은 좀 일찍 끝났네요. 그랬는데 그 증인이 하면서 사정기관 조사 받으면서 밤잠을 못 이뤘다. 굉장히 걱정됐겠죠. 뭐 구속된 사람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상황이 그러니까 또 판사가 또 장난스럽게 수고를 했다고 이제 가서 편히 뭐 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난 게 이제 3시 한 42분쯤 끝났네요. 세 번째 증인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현역 군인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그 판사가 또 김태협이가 좀 웃겨요. 그래서 선서하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그게 선택입니까? 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진 않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증인이 그럼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쓸데없는 뭐 모르겠어요. 뭐 김태협이가 일부러 분위기를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뭐 대체로
좀 권위는 없고 품위는 없어요. 그래서 또 판사가 멀리서 왔냐고 물으니까 아직도 사이버 그 관련해서 일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조사받은 게 있어요. 이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좀 보라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조사받은 걸 보라고 하면서 우리는 또 좀 김태엽답게 우리는 살짝 좀 빠져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보라고 하면서 자료를 넘겨주는데 저희는 그러면서 이제 4시에 재판을 다시 한다고 그러는 걸 보고 저희는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오전에 김민석 그 대변인 옛날에 대변했던 분이 재판이 이제 12시 반쯤에 이제 끝나고 나왔을 때 저희도 이제 투덜투덜 조심스럽게 좀 위험스럽게 투덜대고 있었지만 앞에 있는 염동지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법정 직원이 와서 주머니를 빼라고 저도 지난번에 한번 손을 넣고 있었더니 와서 빼라고 그러는데 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저는 이제 뺐죠. 근데 아침에 주머니 한 손을 왼쪽 손을 주머니 넣고 있어서 그걸 빼라는 거예요. 염동지가 가만히 안 있었죠. 추워서 그런다고 조금 소리가 좀 컸어요. 판사가 조금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 저는 걱정을 했는데 이제 그 법정 직원하고 옥신각신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뭐 재판이 이제 끝나고 났는데 염승태 동지가 이제 추워서 손을 넣고 있는데 뭐라고 그런다고 조금 소리를 질러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좀 분위기가 이제 좀 오갔죠. 큰 소리가 좀 나고 그랬는데 저도 그랬죠. 저도 이제 확 소리 지르다가 좀 조심스럽게 그랬어요. 판사님, 증인은 재판을 도와주러 온 사람 아니에요? 나 그랬어. 그랬더니 이 김태엽이가 어떤 증인이요? 또 이러는 거예요. 저도 순간적으로 조금 당황을 좀 했어요. 그거에 대한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일반적으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요. 증인이 재판을 도와주러 나온 사람 아니에요? 내가 물었더니 또 판사가 또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을 내면서 아니 증인이 재판을 도와주러 나온 사람인데 왜 증인을 윽박지르고 왜 그러세요? 아니 증인을 윽박지르고 그렇게 위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염순태도 거기서 또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서 그 제주도 해군 기지는 신의 한 수다. 그걸 가지고 해군 기지 한 걸 갖다 거기에 좌파들이 제주도 내려가면서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해군 기지 그거를 여론 돌리는 걸 했다고 그거를 가지고 천재인이가 물고 늘어지는 건데 얼마나 화가 나요. 저희는 들으면서 속을 또 지랄들 하고 있네. 이제 그러고 있었죠. 염순태 씨도 막 소리 지르고 저도 한바탕 소리 질렀죠. 그러니까 재판을 보고 있으면서도 속으로 진짜 증인이 죄인이 얘기를 언제 하나 마나 엄청 그런데 재판이 끝났을 때 차마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염동지가 소리를 지른 바람에 저도 이제 딱 때를 맞춰갖고 했죠. 이제 하여튼 염동지하고 저하고는 호흡을 잘 맞춰갖고 판사하고 검사한테 한마디 제대로 잘해줬어요. 나와갖고 떠들었는데 사실 뭐 이런 거를 피고인이나 변호사가 얘기는 못하죠. 저희가 뭐 한번 답답하고 사실 뭐 분위기 잡는 듯이 해주는 거지 저희가 뭘 아나요. 그렇긴 하지만 근데 거기 있는 분이 또 나오면서 방청객은 아닐 텐데 관련인인지 변호사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말을 하려면 뭐 제대로 해야지 어쩌고 막 그러시는데 저희가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얘기할 수 시간을 달라고 우리가 제대로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소리 질러야지만 된다고 아주 검사 저것들한테 한바탕 소리 질러줘야 된다고 그랬죠. 막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시간 주라고 그럼 우리가 얘기하겠다고 그러고 나왔죠. 진짜 제가 며칠 전 한 이틀 전에도 어떤 기사를 봤더니 재판장에서 검사들이 그 기사에서는 판사들이 그런다고 그랬어요. 판사들이 굉장히 고압적으로 한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는데 재판에서 검사들이 엄청 고압적이에요. 이 재판에서 지난번에 김태엽이도 그 증인들을 윽박지르는 걸 제가 보고 그때도 정말 증인이 죄인이에요. 소리 지르고 싶은 걸 꾹 참았었어요. 근데 오늘은 염동지가 제대로 때를 맞춰서 해주는 바람에 저도 성질 나갖고 딱 맞춰갖고 판사한테 한번 질러버렸죠. 증인이 죄인이에요. 아니 재판 도와주러 나온 사람한테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피고인이 증인 좌석에 앉을 수도 있고 또 형을 받은 사람이 피고인석에 증인석에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증인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엄청 검사들이 아주 못되게 구는 거를 보고 나왔는데 곧 이제 뭐 결심인데 검사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2월 8일 날 결심 때는 나오셔갖고 재판장 다 메꿔가면서 천재인한테 한마디씩 해줘야 돼요. 예, 그날 분위기 봐서 판사들한테 한마디 해줘야 돼요. 예, 하여튼 오늘 재판 분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